변화하는 미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립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팀커캐드를 활용하여 아두이노 보드 없이 실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두이노란 마이크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개발 보드입니다. 단순 로봇, 온도계, 습도계, 조명 제어, 모터 제어, 스마트 홈 등 제어 장치들을 쉽고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는 올려져 있는 프로그램을 리셋할 수 있는 리셋 버튼과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할 수 있는 USB 커넥터,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시키는 외부 전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시뮬레이션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USB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원핀입니다. 아두이노와 외부에 놓인 브레드보드를 연결할 때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두이노는 입력받은 전원을 바탕으로 전원을 다시 내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된 레귤라이터라는 부품을 통해 5V 또는 3.3V를 출력합니다. 대부분 디지털 회로와 함께 동작하기 위해 5V를 사용합니다. GND라고 쓰여있는 신호는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모든 전기의 기준을 0V로 맞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연결할 때 아두이노의 5V 핀과 그라운드 핀을 브레드보드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두 개의 신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높을 때와 낮을 때로 나누어집니다. 높을 때의 신호를 1 또는 하이라고 표현하며 낮을 때는 0 또는 로우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의 그 0과 1이 디지털 신호입니다. 디지털에서 0과 1은 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버튼이 눌린 상태가 1이라고 하면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신호와는 반대로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신호입니다. 디지털처럼 0과 1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1.85나 26, 마이너스 3.5와 같은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계에 표시되는 0에서 100kg까지의 값들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출력 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자기기들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통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으로 이러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디지털 핀은 디지털 신호를 입력으로 받거나 디지털 신호를 출력으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핀은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으로 받거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으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디지털 핀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경우 디지털 신호 1일 때는 5V를 출력하고 디지털 신호가 0일 때는 5V를 출력합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보면 디지털 핀 0번부터 13번까지 총 14개의 디지털 핀이 존재합니다. 각 핀은 개별적으로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10번으로 이를 출력해 하면 아두이노는 디지털 핀 10번으로 5V를 내보냅니다. 또한 버튼을 디지털 핀에 연결하여 입력을 받는다면 버튼이 눌린 상태라면 디지털 핀을 통해 아두이노에 1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라면 디지털 핀을 통해 아두이노에 0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날로그 핀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는 A0부터 A5까지 6개의 핀이 있습니다. 이 6개의 아날로그 핀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과 1의 값을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디지털 핀과는 다르게 아날로그 핀은 받은 전압을 0에서 1023 사이의 정수로 반환하여 읽어옵니다. 즉, 아날로그 핀은 정수값을 외워오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아두이노의 조도 센서의 값을 받아오고 싶다면 아날로그 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도 센서의 값은 0에서 1023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즉, 밝다, 어둡다 정도를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표현합니다. 이때는 0과 1만을 입력으로 받는 디지털 핀으로는 입력을 받을 수 없고 아날로그 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도 센서의 값이 500 이하이면 어둡다고 판단하고 싶다면 아날로그 핀으로 받은 값이 500 이하일 때 어둡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레드보드는 회로 구성 시에 납땜을 하지 않고도 쉽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브레드보드의 내부 연결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브레드보드의 구조입니다. 위, 아래 빨간색과 파란 선이 한 줄처럼 보이고 가운데 연두색 선들이 여러 개 있는 모습입니다. 저 선들로 이어진 구멍이 같은 전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레드보드의 위, 아래를 보시면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버스 부분이라고 부르고 빨간색은 플러스 전원을 연결하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합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에는 빨간 선에 5V 전원을 주고 검은색 선에 0V의 기준이 되는 GND를 연결합니다. 빨간 선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에 5V를 연결하면 같은 라인의 구멍들은 모두 5V의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선으로 연결된 구멍 하나에 GND를 연결하면 그 라인은 모두 0V를 가지게 됩니다. 중간에 세로로 5칸씩 구멍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품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에는 부품을 꼽는 영역입니다. 중간에 가로로 늘어진 홈을 중심으로 위에 아래로 5칸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아래 서로 5칸씩 격리되어 있고 위에 칸과 아래 칸은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에는 빨간 선에 5V 전원을 주고 검은색 선에 0V의 기준이 되는 GND를 연결합니다. 빨간 선에 해당하는 하나의 구멍에 5V를 연결하면 같은 라인의 구멍들은 모두 5V의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선으로 연결된 구멍 하나에 GND를 연결하면 그 라인은 모두 0V를 가지게 됩니다. 중간에 세로로 5칸씩 구멍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품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에는 부품을 꼽는 영역입니다. 중간에 가로로 늘어진 홈을 중심으로 위에 아래로 5칸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아래 서로 5칸씩 나눠져 있고 위에 칸과 아래 칸은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품을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부품을 배치하는 것은 잘못된 배치입니다. 하나의 부품을 같은 라인에 꽂았기 때문에 부품이 타거나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로 안에서 부품이 타지 않도록 위에처럼 배치해야 합니다. 각 부품을 분리된 라인에 알맞게 꽂았기 때문에 부품들이 잘 동작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시뮬레이션을 통해 LED, 버튼, 피에조 부저의 사용을 알아보며 브레드보드 사용법도 공부해봅시다. 이번 실습은 LED 제어하기입니다. 0.5초 간격으로 LED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 회로 작성을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구성 요소 기본에 있는 아두이노 우노를 클릭하여 드래그합니다. 작은 브레드보드도 드래그하여 모아줍니다. 아두이노의 5V 핀을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전원에 연결합니다. 그 선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핀을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전원에 연결합니다. 그 선을 검은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통상적으로 전원은 빨간색 선을, 그라운드는 검은색 선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전원 가로 라인에는 5V가 흐르고 마이너스 즉 그라운드 가로 라인에는 0V로 고정됩니다. 다음으로 LED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LED를 드래그하여 브레드보드에 놓아줍니다. LED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음극은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 라인에 연결해줍니다. 저항을 가지고 와서 아무데에 놓아두고 회전시켜 가로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 회전은 오른쪽 상단의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전된 저항을 LED의 양극에 연결하고 저항의 반대 방향을 아두이노의 디지털 7번 핀에 연결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회로 구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블럭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코드 버튼을 눌러 창을 띄워줍니다. 원래 있던 코드를 드래그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줍니다. 출력에 있는 두 번째 블럭을 드래그하여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디지털 7번 핀을 제어해줄 것이기 때문에 핀을 7번으로 변경해줍니다. 핀 7번을 높음으로 설정이라는 말이 완성되었습니다. 디지털 7번 핀에 높음 신호를 보내어 LED를 켜준다는 의미입니다. LED가 켜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어에 있는 첫 번째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LED가 켜진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 결정해줍니다. 초 또는 미리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0.5초 동안 유지하기 위해 0.5초 대기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LED를 끄기 위해 출력에 있는 두 번째 블럭을 드래그하여 붙여줍니다. 역시 LED가 연결된 7번 핀을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핀 7번을 낮음 설정으로 바꾸어줍니다. 디지털 7번 핀에 낮음 신호를 보내어 LED를 꺼준다는 의미입니다. LED가 꺼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어에 있는 첫 번째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LED가 꺼진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 결정해줍니다. 초 또는 미리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0.5초 동안 유지하기 위해 0.5초 대기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LED가 0.5초 간격으로 꺼지고 켜지고를 반복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시뮬레이션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회로 그림 속의 LED가 0.5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지금까지 0.5초 간격으로 LED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실습이었습니다. 이번 실습은 버튼으로 부저 올리기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피해줘 부저가 1초 동안 울리는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회로 작성을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먼저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아두이노에서 브레드보드로 전원을 줍니다. 아두이노의 5V 핀을 브레드보드에 플러스에 연결하고 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핀을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라인에는 5V가 흐르고 마이너스 라인은 0V로 고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버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 기본에서 버튼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버튼의 위치를 브레드보드의 홈을 중심으로 꽂아야 합니다. 푸시 버튼의 핀이 세로로 위치하도록 방향에 유의해주세요. 푸시 버튼의 한쪽은 플러스 볼트에 연결하고 선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다른 한쪽에는 저항을 연결합니다. 저항은 회전해서 놓아줍니다. 버튼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저항의 반대쪽은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라인에 연결하고 선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푸시 버튼과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에 선 하나를 끌어서 디지털 7번 핀에 연결합니다. 이제 출력 센서인 피해조 부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피해조 부저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음극은 0V 즉 그라운드에 연결한 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양극은 8번 핀에 연결해주세요. 이제 블럭 코딩을 통해 회로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동작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해봅시다. 버튼을 누르면 버튼과 연결된 아두이노에 7번 핀으로 1이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아두이노에서 피해조 부저에 연결된 8번 핀의 전압을 전달하여 피해조 부저가 울리게 됩니다. 이제 블럭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코드 버튼을 눌러 창을 띄워줍니다. 원래 있던 코드를 드래그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줍니다. 우선 디지털 7번 핀에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신호를 받을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변수를 클릭해주세요. 변수 이름을 TMP라고 하겠습니다. 블럭 코딩은 블럭으로 코딩된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로 번역되어 아두이노를 실행시키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영어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변수가 만들어졌으면 변수창의 두 번째 블록을 드래그하여 가져와 줍니다. TMP에는 디지털 7번 핀의 신호가 들어갑니다. 버튼이 눌리면 디지털 7번 핀에 1이 나오게 되고 TMP라는 변수의 1이 입력됩니다. 그래서 입력에 있는 첫 번째 블럭을 드래그하여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디지털 7번 핀을 제어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핀을 7번으로 변경해 줍니다. 만약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라면 디지털 7번 핀에 0이 나오게 되고 TMP라는 변수에는 0이 입력됩니다. 이제 버튼이 눌리는 경우만 생각하기 위해 조건을 세우겠습니다. TMP에 1이라는 신호가 있는 경우만 생각하겠습니다.
제어에서 땡땡인 경우라고 쓰여있는 네 번째 블럭을 선택한 후 수학에서 두 번째 1과 1을 비교하는 모양의 블럭을 가지고 와서 아까 가져온 제어 블록 안에 넣어줍니다. 이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TMP가 1인 경우만 생각하겠다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TMP가 1일 경우에는 피해조 부저를 올릴 것입니다. 그럼 저 조건 블록 안에 실행문을 넣으면 됩니다. 출력에서 다섯 번째 블럭을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이 블럭은 1초 동안 60 크기의 톤으로 소리를 피해조 부저에서 내는 것입니다. 피해조 부저는 디지털 8번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8핀으로 번호를 설정해줍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시뮬레이션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회로에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이 눌리면 피해조 부저가 1초 동안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두 번째 실습은 좀 어려웠죠? 지금까지 버튼을 누르면 피해조 부저가 1초 동안 울리는 회로를 만들어보고 블럭 코딩까지 해보는 실습이었습니다.